이혼 사실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일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한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포인트와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재직하면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직무대리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원 마치고 나서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실무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이혼법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부산 가정법원 근처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혼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변호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어떤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령 이혼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이 일정한 건수 이상 있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어떤 이혼법과 관련된 강의를 이수했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썼다거나 연구를 했다거나 이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전문 증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등록을 할 때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혼 사건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그 변호사가 실제로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지 노련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를 때 일단은 소통 능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의 가정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어떤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포인트와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소송 전반을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님이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혼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가정폭력을 만약에 원인으로 한 이혼이 된다고 한다면은 형사고소 건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가정보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련하고 그 이혼 소송과 그 재반 관련된 업무 영역까지 잘 아시는 분인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알려드리고 청취하게 한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신지, 유사한 승소 사례가 있으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늘 아픈 환자들만 보니까 심적으로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그 이혼 소송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소송에 비해서 아무래도 힘든 가정사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변호사님들은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을 조금 부담을 느끼고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특히 이제 남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건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접 사실들을 되게 많이 청취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의뢰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의뢰인분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위안을 받아 가시는 부분에서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자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혼 의뢰인 분들의 마음을 잘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더 보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리거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혼을 좀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한 번 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 분할금이나 아니면 위자료 액수 자체가 다툼이 있는 부분이 그냥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그 돈 뭐 아이 양육비에 보탠다 생각하고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협의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정말 뭐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혼자 독립하여 살아야 하는 상황이 막막해서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내가 나만 참으면 되는데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결손 가정을 만들어준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오은영 박사님 북 콘서트를 방청을 하게 되어가지고, 다행히 좋은 기회에 오은영 박사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드린 질문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겠지만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은영 박사님이 이혼 사실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어머님들은 이혼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아빠가 해외에 일하러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어른이긴 하지만 어른스럽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 습관이 너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을 거야. 다만 아빠의 행동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그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 라고 이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대방 배우자를 미화하거나 혹은 험담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를 말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의뢰인들과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의뢰인분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분 인생에 또 행복한 제2막을 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남편의 매도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 남편이 그 영숙이라는 여자분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뭐 자기야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간자와 남편을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영숙이 외에도 정숙이, 경숙이, 현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 묶어가지고 이제 공동피고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혼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셔서 그 재산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 남자분이 재산을 은닉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행 거래 내역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은행 거래 내역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숨겨진 재산을 많이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 재산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당초보다 이제 소송 종결쯤 했을 때에는 이렇게 상당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진 거죠. 그래서 청구 취지 확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을 지인 소개로 방문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인인지를 여쭈어 보았더니 그분이 머뭇하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일전에 했었던 그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그 남편분이 그 지인에게 저희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담당했던 변호사인 저를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소송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뿌듯하다고 할까?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 딸 둘을 키우고 있어요. 7살, 5살짜리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분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일을 접고 그냥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가 하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일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한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남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성품에 따라서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정말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밤하늘에 뭐 별도 따다 줄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밖에서 경제활동 하는 거 참 녹록치 않고, 그런데 아내분이 뭐 육아를 한다고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있다 보면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죠? 그러다가 두 사람이 참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뭐 어느 한쪽이 유책성, 가령 뭐 바람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폭언,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폭력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 자립이 쉬워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경력이 이미 많이 단절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해서 내가 이혼을 하고 나서 뭐 아이들과 또 독립을 해가지고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경제활동을 놓지 말고 계시는 것이 좋고, 설령 이혼을 안 하시고 행복하게 살더라도 여자분들이 집에서 전업주부로 이렇게 살림만 하는 경우보다는 나의 잡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어떤 프라이드를 지키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어떤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히든카드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혼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